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최강욱 당선자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법원에 첫 출석을 했는데 진짜 카메라 기자들의 프레시 터트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양쪽에 젊은 기자들이 딱 서가지고 최강욱 당선자한테 정말 싸가지 장렬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SBS나 KBS의 속보들을 보면요, 클로즈업을 딱 해서 마치 검찰의 포토라인에 쓴 듯한 피의자인 것처럼 딱 이렇게 그 화면을 비춰줘요. 프레임을 짜줘요. 근데 최강욱 그 당선자가 거기에 굴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를 어떻게 기소했는지 그 시기조차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이 저열한 언론 플레이로 이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이야말로 진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네, 정말 저쪽에서 진짜 완전 음짤할 만하죠. 진짜 최강욱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채널A 기자하고 그 한동훈의 이 커넥션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인권조사부에 보냈다가 수사라고 했다가 그 수사도 딱 윤석열 사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최강욱 그 비서관과 그 고발한 건과 최경환 그 사건을 싹 묶어갖고 서울중앙지검에 한꺼번에 보내거든요.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외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MBC를 고발하고 있고요. 최강욱 비서관을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황희석 해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게 다 검찰이나 채널A 기자나를 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그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검찰이나 언론을 빨아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빨리 지금 21대 국회가 나서서 이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시민단체 계속 이름을 바꾸는데 고소고발장 들고 있는 애들 얼굴은 똑같잖아요. 걔네들을 좀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 누구의 코인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진짜 정말 완전히 열받은 거는 채널A하고 TV조선이 재승인 허가가 났어요. 예, 방통위에서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왜냐면 선거가 일단은 너무나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압승을 했으면 방통위가 힘을 가지고 뭔가 방망이를 두드리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어요.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 2017년에 분명히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TV조선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페일을 했거든요. 과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해줬죠. 채널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얘네들처럼 과락을 면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일단은 채널A와 한동훈 사이에 이 커넥션이 밝혀졌고 이거에 대해서 외부 감사위원을 불러와서 조사를 해서 밝히라고 했는데도 지금 채널A가 안 하고 있거든요. 자체 조사를 한 진상조사조차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론의 역풍이 불 걸 생각하고니까는 이걸 언론 플레이를 방통위에서 하는데 보니까 취재윤리의 위반 사안이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견이 되면은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게 뭔데요?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1심? 아니면 대법원? 3심? 아니면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아니면 사실관계가 드러나도 얘네들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너무나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재승인의 조건을 걸어놨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하나만한 조건이에요. 너무나 촘촘하게 어떤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달아서 재승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모호한 말로 딱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제가 작년 한 말쯤 돼서부터 제가 한상혁에 대한 기대를 접었거든요. 한상혁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저 사람은 제대로 할 거야. 저 사람은 완전 또라이니까 삼성 엑스파일 변호사니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제가 연말부터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였어요. 방통위에서 뭔가 나올 만한 그 대안들이나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작 한다라는 게 무슨 뭐 시청자 의견 청취 하면서 웹사이트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 17,000건의 그 의견을 접수했는데 거기에 75%가 TV조선 승인 취소하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
청와대 청원이 24만 명이 돌아다녔는데 2주 만에 그것도 안 들어. 같은 편이란 얘기죠.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채널A나 이 TV조선의 조건부 승인을 한 사람이 허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욱이 민주당의 추천 인사라는 거예요. 2017년 그 추미애 당대표 있을 때. 추미애 당대표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민평련이라는 조직이 있죠. 민주당 안에. 이 민평련이라는 조직이 세게 밀었다고 하죠. 이 민평련이 소위 인재근, 그 김근태 그 의장의 미망인. 그 사람의 그 있는 그룹들이 이 사람을 세게 밀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민주당 내에 숨은 개파들이 많죠. 맨날 단수공천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 근데 힘은 진짜 세. 이런 개파 중에 하나가 그쪽 그 인재근파잖아요. 소위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분당되는 그 사태 했을 때 난닝구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때 같이 나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남아서 오히려 더 큰 개파와 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김용민의 용카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MBC에 그 언론인 출신들 노 모신지 방 모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KBS 시청자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막강한 자리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크당 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욱이란 사람도 그 CBS 사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노조 탄압하고 이런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력의 진짜 핵심은요 업코리아예요. 업코리아. 저는 진짜 업코리아를 보고 뒤집어졌어요. 와 이런 사람을 추천했단 말이야. 업코리아 참여정부 때 무슨 짓 했나요?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들이 만든 언론인사잖아요. 보수가 하도 봉숭아학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도 얘네들이 친일이다 반공이다 이걸 가지고 애들이 그냥 무식하게 나오니까는 우리는 좀 더 세련되고 이론한다. 그런 이론을 명확하게 설립된 보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는 그 언론인들이 만든 뉴라이트들이 만든 게 업코리아거든요. 거기에 편집장하고 사장을 대표를 했다 그러면 말다한 거지. 그 뉴라이트들이 사실상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이제 일종 공신이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지식적 토대, 소위 말해서 거기에 이제 글을 쓰는 지식인들이나 교수 그룹들을 이렇게 모아주고 글을 써준 것들이 이제 그 업코리아가 했던 역할 아니에요. 중독 포지션을 취하면서, 완전히 거짓이었지. 근데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언론 노조라든가 해직 언론인 협회에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던 사람을 갖다가 방통위에다가 저렇게 박았다라는 거는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김용민 PD가 굉장히 어저께 그 발표 나오고 나서 화가 났는지 뼈 때리는 글을 썼는데 진짜 이게요, 그냥이 아니에요. 개혁할 사람이 개혁할 자리에 가야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혁할 사람을 개혁할 자리에 갈 수 없게 하죠. M1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진보 세력 안에서는 개혁할 능력도 배짱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 욕심에 직을 찾으려고 덤빕니다. 그리고 빽 써서 직을 얻고 누리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시간을 보내요. TV조선을 없애려면 욕 왕창 먹고 여차하면 이민 가서 살겠다는 각오. 방통위에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구하다 못 구하면 김용민이라도 한번 얹혀주세요. 저는 조선일보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어가 취소에 도장 찍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김용민을 그 자리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범진보 갭 90석 중에 개혁을 위해 자기 생을 던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니 조선일보에게 약점 잡혀 벌벌 떠는 인간은 또 몇이나 있을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창간 200주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언론개혁은 독한 마음, 자기 생을 살 수 있는 다짐이 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강욱의 부패한 것들 세상 바뀐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죠? 이명박근혜 때 보세요. 방통위원장 막 최시중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그 방통이나 방지민 쪽의 사람들이 힘이 셌나요? 언론 쪽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서 달성률 0%가 언론개혁이라고. 최소한 그 정부가 당이 추천해가지고 거기다가 꽂아놨으면, 그렇게 고생해서 꽂아놨으면은
최소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이것을 역사에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그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리를 딱 차지한 순간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취해버려요. 그러고서는 대충 그냥 시간 때우고 말아버립니다. 그러고서는 개혁 과제는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개혁은 자초되고 미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야 우리는 저기 방송법이 얼마 엉망이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모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무거운 책임들은 다 회피해버려요. 그러려면 사실 그 자리에 맡으면 안 되는 거지. 법을 문제 삼으려면.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얘 이렇게 만약에 취소해버렸으면은 쟤네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사실상 방송법이 문제다. 왜? 일단 취소를 해버리면은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방송이 끊기는 게 아니잖아. 1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뭐 하겠어요? 반정부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그 TV조선 같이 맨날 그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계속 시간을 끌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혹시 행정소송,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이 민주정부에 좋지 않잖아요. 법관이 만약에 방송국 손이라도 들어주면은 그 역풍이라는 게 엄청나니까는 차마 이 재승인 취소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21대 국회가 지금 방송법 개정을 하는데 해야 될 그것들은 너무나 자명해요.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하나만한 것들을 맨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거고 심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재허가 재승인 대충 몇 명이 두드리고 할 거면은 방통위가 뭐하러 존재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방송법을 파탄다고 하면은 이거는 얘네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얘네들이 정말 날릴 생각이 있었으면 민주당에 연락해가지고 여론전을 하든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채널 승인 심사하는 그 허가 취소하는 그 과정의 점수를 매우 촘촘하게 만들고 행정소송 못 걸게 만들고 채널 취소되면 바로 그 전파 끊어버리고 뭐 여러 얘네들이 정말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언론법을 개정해달라고 방송법을 개정해달라고 여론전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방송법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21대에 그 민주당이 해야 되는 그 방송법 개정의 그 방향이라는 건 너무 확실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180석, 190석을 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론 역풍 맞을까봐 저 조중동이 떠들까봐 욕먹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은 절대로 밀어주지 않을 거예요. 180석은요. 제가 볼 때 50년이나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180석, 190석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을 왜 힘을 밀어주겠어요. 그럼 그 다음 선거는 뻔한 거거든. 지금 민주당에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빨리 입막음 하라고요. 여러분 그 민주정부 그 후반기에 가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길거리 진보 시민단체들 그 정의당이나 뭐 입진보류 같은 부류들하고 굉장한 그 간극이 생겨요. 그 간극이 생기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반개혁적인 인간들을 기관장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그 인간들한테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너무 많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할 애들이구나. 저 반개혁 세력이구나. 민주당은 저 핑크당이랑 똑같구나. 적폐랑 똑같구나. 네, 그리고 저 보수 세력에서는 아이고 저 무능한 것들. 역시 진보는 무능해. 우리의 프레임에 그대로 얕기네. 네, 그거에서 이게 그 서로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